미증시가 CPI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의 테슬라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8월 12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이죠. 화요일인가? 화요일이네요. 미국 시간으로 8월 11일 월요일. 지금은 오후 3시 24분에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주가의 상승 이유는요. 일론 머스크가 로봇 택시 서비스 공개 발표와 FSD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영국에서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던 대로 전기 공급자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 그 새로운 FSD 모델 테스트 소식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자, 전기차 선두주자인 우리의 테슬라 주가가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 어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다음 달에 공개된다고 발표한 후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는 이 프로그램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인데요. 6월에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굉장히 잘 됐던 거죠. 자, 테슬라는 애리조나주에서 자율주행차 운영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분위기를 다시 한번 더하면서 테슬라가 영국의 규제 기관에 전력 공급자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또한 전해졌습니다. 즉 에너지 시장으로서의 이제 전략적 확장과 수익원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자, 머스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FSD V14에 대해 극적인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낙가론을 더욱더 부각시켰습니다. 초기 상승 이후 주가는 340.26으로 좀 안정적이 됐는데 이전 종가 대비 3.20% 상승한 모습이었죠. 자, 지금 마무리는 339.08인데 자, 애프터마켓에서도 무려 0.09%. 자, 더욱더 고무적인 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죠? 그렇죠. 테슬라가 계단식 상승의 모습을 드디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텍사스 이 로보택시 라이센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사스가 테슬라 로보택시를 공식적으로 라이센스가 부여된 기업으로 등록해버렸습니다. 와우. 자, 이는 9월 1일 발효되는 새로운 주 법률이 자율주행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인간 운전자가 있는 서비스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하는 중요한 일종의 장애물이 제거된 거죠, 장애물이. 자, 이번 승인은 물론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죠. 텍사스에서 보다 광범위한 출시를 위한 마찰을 줄이는 여전히 중요한 거죠. 어스틴에서는 자, 8월 3일에 지정된 지역이 거의 2배로 증가해서 약 80제곱마일에 달하면서 이는 웨이모의 범위와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웨이모께 섞어라, 제대로 한번 붙자. 다음으로 테슬라는 네바다, 라스베가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및 플로리다에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2025년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 말이면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말입니다. 자, 투자자들에게는 운영의 지표라든지 안전 데이터 및 서비스가 초대 및 지정된 지역을 넘어 얼마나 빠르게 확장하는지가 다음에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텍사스 라이센스의 명확한 규칙은 규제 위험을 줄이고 테슬라를 실제 로보택시 수익의 모델 가능한 데이터에 더 가깝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 9월 1일 법률의 발효와 새로운 도시 출시의 속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테슬라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궁금해하는 소식 전해드릴까요? 보고 계시는 이게 뭐냐면은 인텔입니다. 인텔. 참 기도 안 차. 인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날아오르고 있죠. 자, 왜 날아오르는지 아시죠? 인텔 CEO 오늘 백악관에서 만났잖아요. 트럼프. 그렇죠? 야, 근데 우리가 무슨 치매 노인에 놀아나는 것도 아니고 어저께 정확하게 말하면은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텔 CEO를 향해서 뭐라 그랬죠? 당장 사임하라고. 이 중국 스파이 같은 어쩌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트럼프가 만나자마자 갑자기 인텔 CEO를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아우, 되게 헷갈리네. 아직도 올라가네 인텔. 진짜 뉴스 녹음하는 것 때문에 인텔을 못 사는데 도대체 뭘 준 걸까요? 뭘 받았길래 저렇게 갑자기. 근데 저는 요즘 트럼프를 보면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저렇게 돌변하는 모습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통 저렇게 안 하죠. 그렇죠?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용감한 게 아니라 뭔가 조금 거시기 좀 그래요. 물론 네. 아무튼 조금 들여다볼까요? 트럼프가 얼마 전까지 사임하라고 압박했던 인텔 CEO를 이날은 성공한 경영자라며 치켜 세웠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인텔의 리프탄을 만났다면서 그 자리에 하워드 러트릭 상무부 장관이나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함께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어 이 만남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다면서 그의 성공과 부상에 관한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트럼프는 탄과 내 강요들이 한동안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이라면서 다음 주에는 내게 제안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탄은 2022년부터 인텔 이사로 있으면서 지난 3월 팻 겔싱을 대신해 CEO에 올랐죠. 그러다 지난주에 탐 고튼 상원 의원이 탄 CEO가 중국과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트럼프가 탄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죠. 자,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탄이 CEO로 있던 소프트웨어 업체인 캐던스 디자인이 중국 군 현대화와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슈퍼컴퓨터 개발에 필요한 민감한 기술을 중국 대학에 불법적으로 넘겨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탄은 인텔로 옮기기 전이 2019에서 2021년 무려 몇 년 동안 한 13년 동안 캐던스 CEO를 지냈고 이 기간에 불법이 자행됐다는 겁니다. 자, 이에 트럼프가 7일에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탄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면서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죠. 사퇴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라고 싹둑 냉정하게 그렇게 잘라놓고선 오늘 만나고 나서는 너무 훌륭한 CEO다. 저만 현기증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도 현기증을 느끼십니까? 그렇죠? 아닌 건 또 아닌 거죠. 네. 지금 차기 연준의 의장 후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가을에는 최종 명단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소식도 좀 들여다봐야겠죠. 자,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위해 후임 인선을 서두르고 있죠. 트럼프가. 최종 후보는 올해 가을 무렵 공개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셸 보먼,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2명 하고요. 그다음에 댈러스 연방은행의 로리 로건 총재 또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카 베선트, 그다음에 제임스 볼러드 다 넣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 파월 향해서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으니까 좀 그만하고 이제 내려오시지. 약간 그런 뉘앙스를 계속 주면서 파월 흔들기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금값이 출렁출렁거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금에도 관세 부과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금 출렁거리는 거는 안 되었다 봅니다. 금에는 관세 없다 하면서 지금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도영 아시죠? 그 테라 사태, 그 사기꾼, 그 나쁜 놈 쉐게. 아마도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네요. 한 130년형 뚜려 맞을 것 같다 그러는데 감옥에서 평생 썩어라 이 나쁜 놈 쉐게. 저런 사기꾼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가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잖아요. 한국은 140년 안 때리니까 몇 년 살다가 또 근데 미국은 얄짤없죠. 근데 법정에서 아마 유죄를 인정하면 제가 보기에는 딜을 좀 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30년에서 뒤에 영자 하나 빼고 1년 줄여주는 대신 비트코인 100만 개씩 내놔라 약간 그러면서 딜을 쳤던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보면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됐거든요. 참말로. 왜냐하면 내일 CPI 발표가 있잖아요.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이런 하락은 조금 거치기 하죠. 그렇죠?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될 거였으면 지난주 금요일에 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이제 개미들이 이끌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다 보니까 지금 지지도 잘 안 되고 저항도 잘 뚫리고 뭔가 좀 럭비공 장세라 그러죠. 현재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87에서 9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연내 두 차례 인하를 기대하죠. 하지만 자, 시장 기대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비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연준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중국산 관세 유예는 다시 90일 연장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직전에 중국산 반도체 제품에 대한 고일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갑자기 막 짜증이 확 나네. 응? 장난하나 지금. 타코라는 얘기를 얼마나 들어먹어야지 정신을 차리나. 중국 앞에서 쩔쩔쩔쩔쩔 매 그냥 아주 그냥. 미중 무역 협상은 최근 스톡홀름 회담에서 관세 유예 협정에 연장이 합의했고요. 트럼프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종 서명만 남은 상태죠. 자, 이번 합의에는 히토류 공급 재개, 미국의 기술 수출 제한 완화, 중국 유학생 비자 확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미 정부는 엔비디아와 AMD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중국 매출의 15%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죠. 삥 뜯은 거지, 삥 뜯은 거. 여러분 오늘 보이시죠? 썸네일. 제가 오늘 신경 좀 썼습니다. 삥 뜯는 트럼프. 자, 인텔은 CEO 리프탄 이 얘기 좀 전에 전해드렸고요. 지난주 S&P 500과 나스닥은 한 달 만에 아주 강한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CD그룹과 UBS는 연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랠리는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리스는 그런 CPI가 예상치를 웃돌 경우에는 방어주 중심의 시장 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반대로 낮은 수치가 나오면 중소형주와 저평가 종목으로의 회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유가는 반등했고요. 10년물 국제 수익률은 4.22%로 상승했습니다. 자, 시장은 트럼프 푸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러시아산 원유 제재 완화 가능성을 현재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에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의 어닝 발표가 있었던 거 아시죠? 오클로 있었고, 그렇죠? ASTS 있었고, BBA, 빅베어 AI 있었고, 플루가 파워 있었고. 근데 보면은 자 보세요. BBAI, 빅베어 AI 놀라지 마세요. 마이너스 29%. 대박이죠. 저 쇼쳐서 수익 냈습니다. 플러그 파워 폭락했다가 겨우 반등했다가 또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나고 오클로도 오늘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OKA로 좋죠. 아직까지는 이제 냉정히 말하면 오늘 매수세가 왜 못 들어왔냐면 내일 CPI 때문에 그래요. 내일 CPI 때문에.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오늘 이제 들어오려고 했던 매수세가 CPI 보고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 날 또 시장이 주목하는 IPO 상장 종목 하나 있죠. 블리시. 저희 이 영상 끝에 이제 붙여드릴게요. 지난번 소개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가상화폐 거래소 블리시, 가상자산 블리시 상장을 앞두고 목표 기업 가치를 기존 대비 60% 상향 조정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한층 반영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블리시는 공모가를 주당 32에서 33달러로 제시하고 최근에 공모가가 요 정도에서 많이 좀 형성이 되죠. 32, 34. 총 3천만 주를 매각해 최대 9억 9천만 달러를 조달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사측의 목표로 삼은 시가총액은 48억 달러로 앞서 제시한 42억 달러보다도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이번 기업 가치 상향은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은 주요 가상자산 가격의 반등과 더불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재점화된 것을 반영하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히 블랙록과 아크 기관 투자자들이 ETF 상품을 통한 시장 진입의 속도를 내면서 관련 주식 및 IPO에 대한 전망도 밝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블리치는 전 세계 50여 개국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현물, 마진, 옵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코인데스크를 인수해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약간 그 코인베이스와 같은 그런 좀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녀석인데 피터 틸이 또 투자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녀석이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여러분 저희 미주놀이 계속해서 핫한 IPO 상장주를 한 발 빠르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되죠? 맞습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하시고 그렇죠? 구독, 좋아요. 더불어서 구독하시다가 이런 좀 괜찮네. 여기서 요러면 접니다. 그러면 또 멤버십도 한번 딱 가입하시고 들을 만한 하면 또 돌아오는 금요일에 있는 미주노 공방의 최종 인터뷰
이제 3일 남았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막차 탄 학생들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도 막차의 문이 조금 열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미주노 공부방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냐? 어렵지 않습니다. VIP 멤버십 가입한 후에 여기 보이시죠? 영상 여기 공부방 지원 링크 여기 딱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버선발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내일 CPI 발표 앞두고 시장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까? 애프터마켓 오버나잇까지 좀 주목하시고요. 좋은 속보 뉴스, 신속한 속보 뉴스가 나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여러분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하시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